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의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가면서는 최근에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유입되고 있는 사람들이 주거 쪽 투자자들이 사실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주거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상담을 받으면서 또 쉽게 오류에 빠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어느 현장이든지 가면 이제 분양 상담사들이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프리미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매해 주겠습니다. 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요 프리미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프리미엄이 과연 어디까지가 가능할 것이고 진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주는 사람 입장,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입장, 시장의 변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두서없게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프리미엄이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식산업센터가 그만큼 많이 생겨나거나 있다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토지가는 상승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년 전에 분양했던 물건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다고 치면 지금 분양하고 있는 물건하고는 아무리 갭 차이가 안 나도 뭐 100만원, 200만원 정도의 분양가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들이 나는 건물이 다 지어져서 입주를 하는데 가격이 싸고 지금 신규로 분양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비싸다. 그러니까 나는 싸니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부동산, 일반적인 뭐 아파트나 뭐 이런 데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서도 가능했던 이야기고 가능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통용되지는 않아요. 제가 늘 제 영상에서 가장 힘줘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식산업센터의 최종 선택자는 임대가 되었든 분양이 되었든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쓰는 사람은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사람도 기업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들어왔는데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사람 심리는 똑같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아요. 기왕이면 프리미엄이 없는 그냥 분양 때 분양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거를 어떤 자료나 증빙해 주지도 않는 돈, 현금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이 돈, 이거를 이 프리미엄을 주고 구태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기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법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주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돈을 뭐 몇천만 원만 현금으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실질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 비자금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프리미엄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사실은 합니다. 이 프리미엄이 아무 데나 다 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먼저 분양받았고 지금 내 옆에서 분양하고 있는 것들이 나보다 가격이 뭐 몇백만 원이 높으니까 내가 프리미엄을 뭐 나는 뭐 50만 원, 100만 원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기본적인 논리는 맞습니다. 기본적인 논리는 맞는데 이 프리미엄을 주고 살 만큼 기업체에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프리미엄이 붙는 곳은 기업체의 관심을 받는 곳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맥락이 다 똑같아요. 프리미엄을 받는 곳은 기업체의 관심을 받는 곳이다. 기업체의 관심을 받는 곳은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 리스크도 없다. 기업체의 관심을 받는 곳이 임대 사업하기도 좋고 향후 가치도 올라간다. 맥락이 다 비슷하게 갑니다. 이 맥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일반 지식산업센터가 뭐 그 지역에 몇 개가 들어가서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단순하게 보이는 시간적인 진입의 차이로 인해서 토지가가 달랐음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벌어졌어요. 그걸로 인해서 분양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여기는 싸고 여기는 비싸니까 프리미엄이 붙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되잖아요. 이게 동탄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가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나요?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있는 물건을 소화해내고 실제 기업체들한테 마무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거래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딘가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퀴즈로 내볼게요. 오늘 댓글로 답을 달아주시든지. 지금 현재도 프리미엄 거래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프리미엄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데들도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평당 100만 원을 호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히 따져서 실제로 사는 사람, 평당 1000만 원짜리 사는 사람이 계약금 10%를 내서 100만 원에 내 돈을 냈는데 프리미엄이 100만 원이 붙었으면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프리미엄으로 100%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곳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 너무 쉽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접근할 때 이제 분양 상담사들이 접근을 할 때는 이제 들었을 때 아, 돈이 되는구나, 아, 이런 방법도 있는구나 라는 거가 인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프리미엄을 받고 이게 충분히 전매 거래가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전매를 몇 건이나 해봤을까요?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를 주고 기업체를 소개를 해보는 걸 몇 번이나 해봤을까요? 프리미엄 주고 기업체가 거래하기가 기업체들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기업은요, 여러분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할 때 좋아? 사. 그러면 끝나고 사죠. 기업체들은 그렇게 사지 않아요.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사의 컨디션을 보고 회사의 자금 흐름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판단하지도 않고 이 프리미엄 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심사숙고하고 움직이는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들은 자기 회사가 필요하고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투자자들이시잖아요. 임대사업이 목적이시잖아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저 물건이 정말 괜찮은데 프리미엄이, 저 사람이 평당 뭐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자기 돈 100만 원 들어갔는데 프리미엄을 1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자기 돈 들어간 만큼 달라고 한다. 아마 투자자들 중에는 그걸 주고 살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투자자들 중에는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심리. 사람 심리상으로 투자자들은 그거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감각 있고 빠른 사람들, 이 물건이 정말로 리스크가 없이 가치가 갈 거라고 그 확신이 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임대 투자 사업을 해봤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거는 일반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할 수 없는 투자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쉽게들 이렇게 생각해서 전매하고 프리미엄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렇게 분수라고 하면 좀 그게 그런가요? 자기의 능력에 오버되게 이 프리미엄을 바라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프리미엄이 붙을 곳이 있고 안 붙을 곳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계약금 10%를 포기해도 안 가져가는 경우도 생겨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역 편차도 많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이 프리미엄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는 곳들이 사실은 정해졌습니다. 기업체가 좋아하고 기업체가 좋게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걸 쉽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기를 사면 프리미엄이 붙는다. 편하게 프리미엄이 붙고 얼마든지 뭐 수익을 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는 분양을 받고 하나는
뭐 임대사업을 해라, 임대사업하고 하나는 전매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라, 이거는 상당히 애매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판단으로 분양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도 있어요. 타이밍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타이밍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물건 공급 자체가 희소했을 때는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수요자의 성향이 투자자 성향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자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하고는 상대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기업체가 좋아하는 위치, 기업체가 사려고 하는 위치, 기업체가 투자하려고 하는 위치, 이 위치가 어딜까요? 그 위치 있어요. 있습니다. 요즘에 참 핫하고 뜨거운 지역들도 있고요. 정말 기업체에서도 못 들어가서 이렇게 안 달랠 만큼 그런 현장이 있어요. 그런 거를 사면 프리미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면 프리미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쉽게 이렇게 동조되고 움직이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정확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은 지금 진입하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가지 않아요. 그게 시장입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돈을 참 좋아해요. 뻔히 보이는 돈이 보이고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그거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나의 가까운 사람, 나하고 연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이스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 파악하시고요. 조금 요즘에 이 주거 쪽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정말 이렇게 이 정책의 변화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어느 한 부동산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저는 맨 처음에 아파트 용장을 분양을 할 때 이거를 뭐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체가 다 알 날이 올까라고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부동산인데, 세상의 전면에 완전히 나타나는 부동산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얘기했듯이 지식산업센터의 본연의 모습이 지금 현재는 아니거든요. 이게 현재 돌아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가.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선택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판매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다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좋다고 합니다. 뭐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리스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참조해서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십시오.